네, 잔멸거진 첫 번째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함께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로 구직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을지 궁금한데요. 네. 홍선아 캐스터가 준비해 오셨다고 하죠? 네, 오늘 공감 100%의 키워드는 이 구직자와 하향 지원입니다. 이 키워드만 들으셔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직자들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난 속에서 이 취업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과감히 버리고서라도 하향 지원을 한 구직자가 꽤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설문 응답자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현재 대한민국 구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오늘 키워드가 구직자와 하향 지원. 저희는 궁금한데요. 네. 이시안 대표가 자세한 내용 준비하셨죠? 예, 오늘 네. 공감 100%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은 그 구직자들을 직접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니 많죠. 굉장히 그 구직자들의 애환과 그 슬픔이 좀 녹아있는 그런 설문조사가 많거든요. 오늘의 애환은 바로 그 하향 지원이죠. 예. 얼마 전에 취업포털 사람인이요. 상반기 구직활동자 2,2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 78%가 그러니까 구직자 10명 중 8명이요. 네. 눈높이를 낮춰서 지원하는 하향 지원의 굴욕을 스스로 선택했다. 어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하향 지원의 굴욕을 스스로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본인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저도 네. 제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국민 MC가 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나 현실은 그냥 국민이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MC죠, 경우에도 김원희 씨처럼 될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안 되더라고요.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이나 네. 많은데. 그렇죠. 자, 예. 그런데 아무래도요, 뭐 옛말에 들어보면은 변을 이끌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자, 아무래도 겸손을 위한 뭐 이런 하향 지원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굴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런 단어를 썼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살다 보면은 이 하향 지원을 해야 할 때와 또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좀 구별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 경험한 예들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홍선우 캐스터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하향 지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라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네. 이 하향 지원이란 말이 조금 낯선 게요. 네. 방송을 우리도 같이 하는 입장으로서 네. 사실 하향 지원이라기보다는 방송만 할 수 있다면 어디든 그렇지 어디든. 않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디든. 방송인의 네. 이 특수한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윤성찬 학생은 이제 막 구직을 시작한 입장에서 하향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제가 그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지 않나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아무튼 중요한 건요. 이 구직자들이 하향 지원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의 굴욕감을 느꼈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하향 지원을 합니까? 조사 결과에서? 네, 하향 지원의 굴욕을 스스로 선택한 응답자들에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이제 포기했냐라고 이제 물었더니요. 네. 5위는 그러니까 이걸 좀 설문조사 결과 순위로 말씀드릴게요. 네. 5위는 회사 위치에 대해서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어서 좋다. 24.8%가 그랬고요. 4위는 정규직 등의 그런 고용 형태 있죠. 약간 좀 일용직은 좀 그래도 계약직이라도 괜찮다. 25%가 선택을 했고요. 3위는 복리후생. 좀 이게 약간 떨어져도 네. 다닐 수 있으면 어디냐. 근데 이것도 다 25.5%로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네. 2위가 이제 기업 인지도로요. 네. 좀 잘 모르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가겠다. 34.3%인데 1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 고만고만한 거에서 얘만 70%에서 10명 중에 3명은 이걸 선택을 오. 했거든요. 연봉입니다. 그래프상으로 보기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네. 차이가 있는데요. 네. 사실 모든 조건들이 하나하나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구직자 당사자라고 봤을 때 이 5가지 조건 중에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 한번 중에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태진 씨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연봉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저랑 같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연봉은 포기할 수가 없죠. 자, 다른 분들도 한번 여쭤볼게요. 윤성찬 학생, 자, 지금 네. 구직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될 거예요, 이제 금방. 네.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없을까요? 5가지 중에. 물론 연봉도 포기할 수 없겠지만 네. 복리후생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복리후생이 중요하다. 혹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복리후생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택 대출이나 결혼자금 지원 같은 거겠죠. 벌써부터. 예. 대학교 4학년인데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홍선희 캐스터는요? 저도 하이파이브 같이 하고 아, 싶습니다. 이거 맞아요. 저도 중요합니다, 연봉을 중요합니다. 가장 그래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절대 같아요. 버릴 수 없어요. 네. 아무튼 뭐 포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구직자들은 이런 부분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네. 아무튼 1, 2위만 보더라도 기업 인지도와 연봉을 오히려 포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발 취업만 시켜다오 이런 구직자들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은데 하향 지원의 굴욕을 왜 이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일단요, 요것도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죠. 50%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 무엇이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너무 싫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하고 보자 이런 게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 구직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근데 비슷한 얘기예요. 41.7%가 이걸 선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취업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네. 40.4%. 1, 2, 3위가 다 같은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4위가 그렇게 나오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런 걸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고 돈 없어서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이런 경험들 아무래도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패널 여러분들 혹시 이런 하향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선희 네. 씨는요? 네, 저도 이 대학교 때 이 전인 방송을 네. 지원을 했지만 주변 이 친구들은 일반 기업에 정말 여러 번 지원을 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얻기가 예.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처음에는 왜 우리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대학이 처음에는 3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방에 이런 대학도 있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듯이 네, 이 아이들도 좀 저희 친구들도 기업들도 다양하게 좀 많이 알게 되면서 눈높이를 조금씩 낮춰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좀 그렇게 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윤성찬 학생은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아무래도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그렇죠. 회사를 알 수 있는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낮춰서 지원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춘다기보다 눈높이를 넓힌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지금 하향 지원의 굴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하향 지원의 굴욕을 스스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에 대해서 만족감 이런 부분은 또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만족감이라는 게 그게 두 가지로 나눠서요. 처음에 이제 자기가 지원을 했을 때 취업이 됐을 때 만족감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 만족감을 느끼는데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하향 지원을 한 만큼 합격률은 분명히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는 구직자가 하향 지원을 했을 경우에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이 한 50% 정도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향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마치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군대를 처음 갔을 때 예. 그 훈련병 시절에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하니까 초코파이가 신의 음식이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네, 멀리서 네. 봉지를 딱 뜯어도요. 100m 밖에서도 초코렛 냄새가 딱 나요. 그러니까 하도 뜯는 안 순간 먹으니까. 그 훈련병들이 팍 이렇게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자주 먹게 되고 PX에 가게 되면 이제 금방 물리게 되는 게 초코파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에 이 초코파이를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딱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근데 다니면서의 만족감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만족감을 되는 것에 만족감이 있고 다니는 것에 만족감이 있다면 네. 앞에 건 높지만 뒤에 거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만족감에 대해서는 또 뭐 구직자들마다 천차만별인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구직자들이 그렇다면 하향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낀다면 네. 누구나 다 하향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예. 한 반 정도는 네. 합격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퇴사한다. 심지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면접을 다 보고 해가지고 내일부터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다음날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구직자 하향 지원은 스스로 본인의 만족도를 채우지 못할 뿐더러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기회까지 박탈하게 되는 그런 식의 중소기업 사장이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안 나와버리면 다시 또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취업 네. 자리를. 그래서 윈이란 말이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약간 로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죽는 그런 경우가 그렇죠.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악순환이라는 말이 취업 시장에서도 통하게 되는 것 같은데 취업을 위해서 하향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어도 만족이 안 되니까 또 퇴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일자리를 찾고 그럼 누군가의 기회는 또
박탈되게 되는 그쵸. 왠지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해결책이 없는지도 좀 궁금해요. 예. 일단 뭐 평범한 조언을 드리자면 네. 구직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좀 너무 불안하더라도 어차피 안 갈 기업을 한번 지원하고 보자라는 네. 이것도 일종의 묻지마 지원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다니게 되더라도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만둘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초조하게 이 취업을 기다리시는 분한테는 이런 소리 하나도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전 차라리 좀 현실적으로요. 중소기업의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좀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 사장님도 그렇지만 그 인턴이라든가 뭐 인턴을 누가 중소기업을 갑니까라고 하면서 이제 예. 대기업만 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인턴을 좀 체험해 보면서 중소기업이 나한테 이런 점이 맞고 이런 점 또 기회라는 면에서는 또 굉장히 열려 있는 데가 중소기업이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 어떤 가능성을 찾았을 때 그랬을 때 좀 하향 지원으로 원래 대기업 가려던 친구가 중소기업을 좀 지원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좀 같이 맞춰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윤성찬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구직자 친구들 중에서 중소기업으로 인턴 간 경험 혹시 있을까요? 예, 친구들 중에도 중소기업으로 인턴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있어요? 생각보다 네. 자기 적성에도 잘 맞고 의외로. 복지 환경도 괜찮은 편에서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 또 자기랑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좀 후회하고 다시 퇴사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경험이 다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경험을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해보고. 네, 그쵸. 인턴 활동을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네. 좀 중요한 이야기 또 우리 학생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취업에 투자하는 돈, 비용이 네. 분명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묻지마 취업이나 하향 지원에 취업을 할 경우에 손실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윤석찬 학생도 알게 모르게 이 구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 아무래도 면접 볼 때 필요한 양복을 사거나 머리를 하거나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증명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양복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하나씩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계절별로 구입해야 되죠. 그렇죠.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갈 때마다 그럼 스타일링을 하려면은 돈이 좀 많이 들기는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쵸. 큰 부담으로 부담이죠. 다가올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취업 준비 비용이나 취업 시의 이 교육비에 대해서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파인드 작가 같이 했습니다. 네. 네. 25세 이하 대학생 2,180명을 대상으로요. 대학생 여름방학 사교육비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77.3%가 여름방학 중 취업 사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지출 분포로 보면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29.4%, 30%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네.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순으로 좀 내려갔는데 심지어 50만 원에서 100만 원도요. 한 15% 정도는 요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고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7.4% 정도로 그 순위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아까 서희 씨 말씀대로 돈을 벌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돈이 지출이 되니까 엄청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취업을 준비할 때, 취직을 준비할 때 어떤 돈을 들였는지 그리고 네. 가장 많이 지출됐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네. 일단 저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까 뭐 양복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오디션이나 면접을 보려면 옷을 또 이쁜 걸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 떨어졌을 때 입었던 옷을 입기는 싫으니까 맞아요. 자꾸 새 옷을 구입하고 저는요 비싼 옷을 입으면 다 되는 줄 알고 200만 원짜리 정장을 맞췄던 적이 있어요. 정말요? 정말 바보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바보였네요. 여보세요. 거기도 좀 헐벗게 보여야지 네. 제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도 생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너무 좋은 옷을 입으면 오히려. 저 사람 뽑기가 좀 그렇잖아요. 저 같은 서희 경우에는 씨는? 생각을 예.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방송을 할 때 이 프로필 사진 찍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몇십만 원씩 들죠. 네, 뭐 예. 100만 원 가까이 옷 사고 뭐 메이크업하고 이제 하는 그 돈이 네. 저희는 아무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사진을 잘 찍어야 이제 아무래도 1차 서류 면접에서 붙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던 경험, 프로필 사진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던 부담스러웠던 그쵸.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자 그렇다면 선혜 씨 같은 네. 경우에는 예.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어쩜 이렇게 저는 두 분이 하신 시행착오를 골고루 다 했는지 정말. 서로 공감돼요. 네. 그러니까요. 옷도 저도 처음에 좋은 네. 거 입으면 다 예뻐 보이고 되는 줄 알고요. 네. 정말 100만 원 그 이상 가는 고가의 옷들 몇 벌씩 샀는데 예. 나중엔 이게 아니구나. 내 실력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걸 느꼈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피부에 들이는 돈도 맞아요. 좀 솔직히 사실 많았고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가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요. 상당히 놀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무튼 그렇죠. 뭐 네.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좀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는 거일 수도 있겠고 네. 또 지출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싼 수업료를 낸다라고 네. 생각하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예.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 어떤 부분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보세요? 실제로 이제 그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방송인들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예환이 있고요. 실제 취업 준비생들은 영어에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영어요? 네. 네. 영어 실력이죠. 네. 그러니까 토익 점수가 700점만 넣으면 된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네. 750점 맞아야 될 것 같고 옆 친구가 750이니까 나는 790 나와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계속 경쟁이 돼서 900점을 넘을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게 또 취준생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토익 900점 맞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언어 연수라도 계획하려 치면 네. 언어 연수를 가는 이유가 결국엔 좋은 영어 실력을 만들기 위한 거고 네. 실제로 그 토익에서 좋은 점수를 만들기 위한 거라면 그것만 해도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네. 설문조사 결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훨씬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은 훨씬 많이 드는 것이 네. 토익 종합반 같은 거 강남에 있는 토익 종합반 학원을 다니려고 해도 네. 한 달에 수업료가 50만 원입니다. 네. 한 달에만. 한 달에만. 근데 이제 뭐 면접, 자소서 등등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 준비생들도 뭐 프로필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네. 실제로는 제가 보기엔 이거 뭐 3-4배 이상은 드리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네. 토익에 대해서 좀 네.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쌓인 게 많으시군요. 네, 쌓인 게 좀 많아요. 네. 뭐 학원비도 물론 많이 들지만 네. 토익 사실 시험을 신청하는 비용도 많이 올라서 네. 조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는 안 해도 시험은 매달 보자. 또 이런 주의라서 지출이다. 매달 어떤 컨디션에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예. 어느 날에 대박달이 나서 시험이 잘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나서 한 칸씩 밀렸었는데 점수가 더 좋게 네, 나온다거나 그렇죠. 그런 뭐 경우도 그런 식의. 있고요. 그래서 네. 매달 시험 비용도, 시험 신청 비용도 좀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성찬 학생은 네. 아까 뭐 양복 구입 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 말씀해 주셨는데 학원을 통해 들었던 비용은 없으셨어요? 예, 저는 양복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네. 학원 말고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교육을 통해서 뭐 영어의 스펙을 올리는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와, 바람직한 학생인데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요. 사교육비 많이 쓴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성찬 학생의 경우를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가 아니었나 너무 그래요. 고생들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우리 네. 윤성찬 학생이 어떻게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나저나 뭐 본전을 뽑아야 되고 또 투자한 만큼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겠지만 어찌됐건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지출한 만큼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서 빨리 구직자들을 적재적소에 뽑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도 정말 많은 구직자들이 고민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족감이 높은 그야말로 성공적인 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시안 대표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공감 100%에서는 구직자와 하향 지원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좀 알아봤는데요. 네. 그 한마디로 이 하향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향 지원하는 그 취준생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지원하는 사람들도요. 네. 실제로 대기업에서 탈락하는 률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20% 정도 돼요. 오, 많군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만둔다는 얘기고 예. 이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50%, 2명 중에 1명 그만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드라마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그치. 주인공들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연애만 하는데도 어디 가면 박수 받고 실장님은 잘생겼을 것 같고. 그렇고요. 네. PT만 하면 회장님들이 와 뭐 이러면서 갑자기 너무 잘 나가니까 예. 멋진 그 드라마에서의 그 회사 생활이나 이런 것만 보다가 실제로 갔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복사를 주로 하게 되고 또 이제 굉장히 불합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네. 그 실망감이 굉장히 쌓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알바 같은 기회도 좀 많이 활용하셔서 사회의 매서운 맛을 좀 미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게 생각보다 드라마의 현실이 아니구나, 드라마는 SF였구나 이런 걸 좀 아신 다음에 네. 얼마나 좀 내가 이런 좀 불합리하고 좀 어렵지만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자신에 대한 진단을 좀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좀 맞는 기업을 찾아서 지원하시는 것이 제가 드리는 전략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공감 100%는 구직자와 하향 지원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새삼 또 느끼게 되는 것이요. 대한민국에서 구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진짜 다니고 싶은 회사를 찾는다는 게 무척이나 어렵구나 이런 걸 느끼네요.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현실적인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고 현실을 좀 인지하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네.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죠? 아, 좋습니다. 네. 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구직자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취업 정보 백서로 이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홍선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취업 정보 백서 함께 하시죠.